밤사이 전북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김제 가족 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제 주민 수십 명이 집회를 열고 굴제 야적장 개발 헬기 허가 신청을 불허하라고 항의했습니다. 주민들은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시골 지역 학교 학급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의 학급 인원수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오늘 이 시간에는 정읍 쌍화차 거리를 소개합니다. 전통을 지키며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상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선 전날부터 27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6명, 27일에는 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김제 각 3명, 익산 2명, 정읍 1명입니다. 김제 가족 모임과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돼 누계는 32명입니다. 전북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전담팀은 총괄반과 안전성 검사반, 원산지 단속반, 해양오염 감시반 등 4개의 반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북도는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 횟수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의 여파가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급 수까지 줄어들면서 학사 운영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네, 시골 학교의 학급 인원수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복합 지역인 정읍시에 위치한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올해 신입생 수는 지난해보다 20여 명이 감소한 109명. 학급 수도 5학급에서 한 학급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운영비 지원 축소와 함께 교사 정원도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교과별 전문교사 부족 등으로 학사 운영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급이 감소하게 되면 운영비 등 각종 지원 예산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예산이 충분하지 않는 정읍 지역과 시골 학교에서는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교사 감축 등으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등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국면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전북 지역 중학교 학급 수는 2042학급으로 지난해보다 21학급이 증가했습니다. 전주 등 대도시 지역 학급 수가 늘면서 전체 학급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골 지역에 위치한 학교 학급 수만 줄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학급수 정원 기준을 도시와 시골 지역 학교별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에서 27명으로 천편일률적인 학생 수를 내보이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도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OECD 학생 수 기준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학생 수 조정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밀학교가 많은 도시지역 학교는 학급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시골지역 학교는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시골지역 학생들의 교육 차별을 줄이기 위해 도심과 시골지역 간 현실을 고려한 학급 학생 수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제시 교월동 주민 수십 명이 김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골제 야적장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불허하라고 항의했습니다. 12개 마을 반대 주민들은 27일 집회를 열어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골제 야적장을 빙자해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비산먼지나 소음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추가로 야적장이 들어설 경우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제시는 이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분진과 비산먼지는 우리도 모르게 지역 방 안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에 방관할 수 없어 우리 지역 주민 자체가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이후 민주당 복당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내 일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복당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복당과 내년 지선 공천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용호 의원의 복당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권을 소개하고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전북방송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보도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진철 기자가 정읍 쌍화차 거리 상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커다란 옹기 항아리에서 김이 나옵니다. 이 가게에서 20년 가까이 쌍화차를 만들어 온 유미자 사장은 매일 항아리에 불을 올려놓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의보감에 나온 17가지 약재와 사장님만의 비법이 담긴 재료 4가지를 넣고 최소 11시간 정도 끓입니다. 옹기 항아리에다가 옛날에는 그 자루 달린 약탕기에다가 약을 달였잖아요. 요새는 사극에서나 보잖아요. 그거를 크게 만들어서 이제 저기에다 이제 달이는데 입맛에 친숙하게 하려고 그 한약재에다 그 동의보감에 있는 거에 몇 가지를 더 첨가하고 이 속에 또 밤이 들어있잖아요. 이곳 쌍화차 거리에서 만들어지는 쌍화차는 가게마다 느껴지는 풍미가 다릅니다. 재료와 끓이는 방식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나형 사장이 만들어낸 쌍화차는 맛이 깊다고 정평나 있습니다. 비결은 지난 6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한 방식에 있습니다. 쌍화차 한 번 끓여내는데 꼬박 5일이 걸릴 정도로 정성을 다합니다. 제가 직접 쌍화차를 달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진하고 조금만 더 깊은 맛이 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스불로는 며칠이 가도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말씀 듣고 연탄불에 이제 시작을 해봤죠. 그 약재의 독한 성분들이 좀 부드러워져요. 정읍 쌍화차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건 주요 재료인 지황 덕분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될 정도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정읍 지황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이 거리에만 16개의 쌍화차 가게가 있고 정읍 전체에는 50개가 넘는 가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전국적인 재배 면적이나 또 옹동 지황의 명성은 이미 이제 한의업계에서는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쌍화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하고 연계해서 민간에서 이렇게 아마 자연 발생적으로 쌍화차가 개발이 된 것 같고 이미 이제 쌍화차 거리는 정읍의 대표 상품이 됐고 정읍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너도나도 한 번은 꼭 들려야 되는 이제 명소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화차 거리엔 쌍화차 가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쌍화차 거리가 명맥을 유지해온 데에는 다른 업종 상인과 함께 하기에 가능했습니다. 4년째 이곳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연 사장은 쌍화차 거리의 힘은 상인들 간의 상생에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할 것 없이 인심이 너무 좋아요. 물론 김치, 커피 이런 걸 담아서 내가 네 가게, 내 가게 할 것 없이 있으면 나눠주고 나눠 먹고 하는 그 동네가 정읍인 것 같아요. 쌍화차 거리를 오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도 드시고 저희 집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이 가게 저 가게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쌍화차 한 잔으로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쌍화차 거리에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곳에 둥지를 튼 이희원 사장은 모든 세대가 쌍화차를 즐길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쌍화차 아포가토는 이 가게만의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장님은 오늘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쌍화차를 꿈꾸며 메뉴 개발에 매진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냉쌍화차가 올해 또 하고요. 그다음에 쌍화 아보카토라고 커피하고 똑같이 그렇게 또 신메뉴 저희가 또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쌍화차 하면은 막 쓰다, 한약이다 이런 괴리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드셔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분은 커피보다 저는 좀 건강한 음료라 더 좋으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호불호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의 노하우는 제가 뭐 지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연령층을 좀 한 연령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왔을 때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계속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전통을 이어가고 새로운 도전을 펼치는 이곳은 정읍 쌍화차 거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전북경제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포럼은 전북경제 현황 진단과 지역경제 체질 개선 등 각 전문가 토론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북도가 전북연구원에 위탁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포럼위원은 4개 분과의 지역대학 교수, 중기청, 한국은행, 무역협회 관계기관과 산업노동계, 정관산학연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전북경제포럼은 거시경제와 일자리 노동,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의혁신 4대 분과별 개선과제 도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으로 디지털 비대면 문화 확산 대응 관련 6개 사업과 코로나 이후 복지 돌봄 고용 등 사회 안전망 강화 6개 사업, 자급자족 경제와 지역 공동체 강화, 이렇게 4개 부문 사업이 제시됐다 하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산학연 협력, 경제 성장과 가장 밀접한 인구 대책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 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 만경읍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 분소가 들어섰습니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김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 분소는 2,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에는 굴착기와 관리기, 부착기 등 농기계 264대를 갖췄습니다. 예, 지난 4월 동부분소 준공에 이어서 이번 서부분소 준공을 해서 농업인이 근거리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이동시간 단축으로 사고 위험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실군은 연소득 3천만 원 이상의 농민 1,000명을 육성하는 푸드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이 푸드 플랜은 2030년까지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해 농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인데요. 이를 위해 군은 농협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생산과 유통, 소비 단계를 안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54억 원을 들여 임실 치즈 테마파크 내에 1,800제곱미터 규모의 임실엔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내년 3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노래 김난영 아나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요. 네, 뜻있는 가수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해 제작한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앨범 이름은 지켜줄게 너를이라고 합니다. 네,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경주의 한 아동센터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노래라고 하죠. 네. 네, 좋은 일에 재능을 기부하는 가수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그렇게 아픈지 상처 투성이